자, 이성부의 누룩을 봅니다. 일단 누룩이라는 건 술을 빚을 때 사용하는 그 발효체를 이야기하고요. 이제 곰팡이를 발효시킨 걸 누룩이라 그래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술을 빚는데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이 알겠느냐 이 get이 저는 참 좀 거슬리는데 이게 왜 get을 썼을까? 그냥 아느냐 이런 의미예요. 예,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느냐? 너 이거 알아? 이거 아니? 뭐 이런 얘기예요.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고 있니? 이런 말입니다. 저 혼자 무력함에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자 미리 말씀드리면 이성부라는 시인이 그런 경향을 좀 많이 갖는데 공동체, 민중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시거든요. 여기서도 민중의 이야기, 공동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알고 시를 보시는 게 이해가 좀 잘 되실 거예요. 이제 보통 문제가 나오면 보기에 주로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민중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민중. 모여야 강해지죠. 혼자 있을 때는 힘이 약해요. 이성부 시의 벼라는 시도 있죠, 그죠? 그 벼라는 시에서도 마찬가지죠. 벼가 하나하나 있을 때는 애들이 서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얘들을 묶어서 볕단을 만들면, 묶어 놓으면 애들이 강하게 서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거 모아서 지붕도 만들잖아요. 초가지붕,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민중의 특성이에요. 여기서도 보시면 저 혼자 무력함에, 그러니까 저 혼자 있을 때는 무력한 거예요.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근데 알맞은 바람을 만나면 누굴 만나? 누구와 함께 해? 그러면 살며시 더운 가슴 어떤 정열을 품어요. 네? 정열을 품어. 그 사랑을 알겠느냐? 아느냐? 그 사랑을 아느냐? 너 이거 아니? 이런 민중의 특성을 아니? 혼자 있을 때는 무력하지만 알맞은 바람을 만나면 더워지고 사랑이 되고 더운 가슴이라 더워짐이라고 써놨네요. 그 다음에 민중의 특성, 이걸 통해서 민중의 특성인 연대의식, 공동체의식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중의 생명력, 보통 우리가 이제 따뜻하다, 뜨겁다 이런 걸 통해서 생명력을 드러낸다고 하죠.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제 민중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부대끼지만 알맞은 바람을 만나면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이렇게 열정을 갖게 되고 생명력을 갖게 되는 이런 민중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2연을 볼게요. 오가는 발길들 여기 멈추어 밤새도록 우는 울음을 들었느냐? 자, 여기서 오가는 발길들의 주체를 누룩으로 해석하고 우는의 주체도 누룩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누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멈춰서 밤새도록 울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좀 깔끔하게 해석이 됩니다. 주체를 누룩으로 해석을 하시고 들었느냐? 그럼 이제 이 울음은 뭐냐? 여러분 보통 민중시를 쓴다. 그러면 민중이라 하면 보통 억압을 받아요. 그 억압이 여러 가지 억압이 있겠죠. 뭐 일단 대표적으로 군사 독재나 아니면 가진 자들의 억압. 그러니까 이제 보통 민중들은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가진 자들이 갖지 못한 자를 착취하거나 또는 이제 억압하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민중들은 보통 뭔가 억울하고 슬프고 서글프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울어. 아시겠죠? 자, 이게 여기서 표면상으로는 이게 누룩이 발효되는 소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죠? 누룩이 떠다니다가 이제 누룩이 떠다니거든요. 누룩이 이게 술 빚으려고 이제 물이랑 같이 이렇게 담가 놓으면 얘가 둥둥 떠요. 그래서 이렇게 동동동동 떠다니다가 오가는 발길들이죠. 동동 떠다니다가 이게 발효가 되면서 그 거품이 생깁니다. 볼볼볼볼 이렇게 끓어요. 예? 그 볼볼볼볼 하면서 기포가 생기는 거죠. 기포가 그 소리를 이제 우는 울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발효되는 소리인 건데 표면상으로는 그런데 이걸 이제 민중시로 치환을 해보면 바꿔보면 이것을 민중의 울음소리로 해석할 수 있고 그렇다면 민중이 운다는 것은 이제 시대의 억압이죠. 그게 뭐 자본주의의 억압이든 아니면 가진 자의 억압이든 아니면 뭐 정권, 군사 정권의 억압이든 어쨌든 민중들을 억압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보시면 저 혼자서 찾는 길이 여럿이서도 찾는 길임을. 자, 이것도 아까 위에서 나왔던 민중의식, 공동체의식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저 혼자서 찾는 길, 개인이 원하는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이 개인의 소망만이 아니라 여러 명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소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소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소망이면서 민중의 소망이다. 기림을 엄동설한 칼별은 알고 있나니. 제가 칼별이라는 단어를 이게 도대체 뭔가 사전에 찾아봤어요.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니더라고요. 네, 칼별.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문맥적으로 그냥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엄동설한, 일단 엄동설한은 긍정일 리가 없죠. 얘는 부정이에요. 부정적 현실, 보통 이제 추운 겨울날이나 추위나 이런 것들은 부정적 현실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서도 부정적 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별은 뭐냐? 근데 이 별이 보세요. 별이 요걸 요 민중들의 마음이죠. 이게 요 민중들의 마음을 칼별이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칼별을 부정적 대상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정적 현실 속에 떠 있는 그냥 별, 부정적 현실 속의 별. 칼별은 추위 속의 별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추위 속의 별. 그래서 엄동설안에 떠 있는 저 추위 속의 별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민중의 소망, 민중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별은 뭐예요? 소망, 희망, 이상 이렇게 해석이 많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민중의 희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왜? 민중의 소망을 얘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연을 보시죠. 무릎팍 으깨져도 꽃피는 가슴. 무릎팍이 으깨진다는 것은 뭔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련과 고난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꽃피는 가슴이에요. 그래서 희망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시련, 고난 가운데 희망 이런 이제 좀 추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는 거고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독재 정권의 탄압. 그럼 이제 독재 정권이 이 민중들을 탄압하기 때문에 무릎팍이 으깨지는 거겠죠. 하지만 그 속에서는 꽃피는 가슴이 있다는 얘기죠. 민주화에 대한 열망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 가슴 울림 들었느냐?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그래서 이제 민주화에 대한 기다림. 어떤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죠? 자신들의 어떤 소망이 달성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제가 지금 이걸 좀 민주화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편협한 해석일 수도 있어요. 좀 더 넓게 해석하면 그냥 이 사람들의 소망에 대한 열망 정도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삭고사가 부서지는 일 보았냐. 이건 이제 뭐냐면 누룩이에요, 여러분. 발효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얘네가 다 이렇게 부스러져요. 네, 부스러져서 가루가 되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삭고사가 부서지는 일 보았느냐. 술을 빚기 위해 누룩이 사가지고 부서진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누룩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 부분을 막 엄청 잘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민중의 희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희생이라는 걸 알려면 애들이 누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게 술을 빚을 때 이렇게 부서지면서 술을 빚어낸다. 라는 걸 알아야 이 부분이 희생을 의미한다.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문학 읽을 때, 문학 문제 풀 때 배경 지식 몰라도 된다. 이런 분들은 다 좀 걸러 들으셔야 돼요. 배경 지식이 없으면 문학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수능 문제를 풀 때는 최대한 배경 지식이 없어도 풀 수 있게끔 문제를 출제하는데 그거 아세요? 그 출제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 고등학교 3학년이면 알겠지. 우리나라에서 19년 살았는데 이 정도는 알겠지. 라고 생각하고 내는 기본적인 배경지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본적인 배경지식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배경지식이 없어도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배경지식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이 알아두시고, 자, 누룩 이런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보시면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 여기도 이제 희생. 그러니까 누룩이 바스라져서, 누룩이 죽어서 문드러져서
우리 고향에 좋은 물을 만나면, 자, 이것도 1년에서 알맞은 바람을 만나면 이란 말이 있었죠? 그거랑 대응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누굴 만났죠? 여기서도 누굴 만나요. 그러니까 적절한 무언가를 만났을 때, 그게 뭐 시대적 상황이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타이밍도 맞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예? 조선시대 때 우리에게 자유와 뭐 평등을 달라 이러면서 막 시위를 했다. 죽죠. 바로 죽어요. 예, 바로 죽습니다. 아니면 이제 영모죠, 영모. 근데 그러니까 이제 타이밍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시대적인 거, 상황적인 거 이런 게 다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죠? 어떤 사람을 좀 적절한 타이밍에 만나서 그렇게 되면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만나면 덩달아 함께 끓는 마음. 여기서 끓는다는 거는 이제 아까 그 기포 발생한다 그랬죠. 그거를 이제 끓는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공동체 의식, 연대 의식 마찬가지.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솟는 얼굴도 되는, 여기서 춤, 기쁨, 해솟는 얼굴은 박스예요, 여러분. 긍정적 대상들이고 긍정적 대상이 되는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기쁨, 춤, 해솟는 얼굴을 이 사람들의, 민중들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로 본다면, 자, 이건 좀 써야 되겠다. 민중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로 본다면, 춤과 기쁨과 해솟는 얼굴을 민중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가 되는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이 되는 부정이니까 역설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민중의 소망을 민주화로 해석을 한다면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죽음, 희생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솟는 얼굴도 되는 죽음을 알고 있니? 아느냐? 이런 얘기죠. 아, 영탄. 지금 감춰둔 누룩 드나니 냄새 퍼지나니. 자, 누룩이 이제 뜨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술이 안 만들어졌죠. 아직은 춤도 기쁨도 해서는 얼굴도 안 됐지만 지금 누룩이 뜨고 있어요. 민중의 힘이 이제 느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 냄새가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솟는 얼굴도 될 수 있겠죠. 이 누룩이 떠서 발효가 되고 사가지고 죽게 되면 결국은 술을 빚어낼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민중의 그런 정신, 민중의 힘이 느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좀 이렇게 진행이 되면 결국은 우리가 민주화라는 그런 소망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는 현재는 아니지만 지금은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말한 민중의 힘이나 민중의 정신이 느껴지고 있다. 후각적 이미지 냄새니까 활용해서 확산, 이건 뭐냐면 이제 냄새가 퍼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확산적 이미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민중의 의식이 널리 퍼지고 있어. 생명력의 확대. 이 생명력이라는 건 항상 민중에게 따라붙는 거예요. 민중이 나오면 생명력도 나옵니다. 민중의 생명력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 제가 안 한 게 있는데 이 앞에 이 아느냐, 알겠느냐 여기 보시면 의문형 종결음의 반복. 그래서 아느냐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알고 있느니, 알고 있느냐, 뭐 아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운율 형성을 합니다. 반복이 돼요. 그래서 주제 강조, 독자의 깨달음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아시겠죠? 민중이 지금 억압을 받고 있는데 이 민중들이 희생하고 그러면서 민중의 힘이 드러나고 공동체의 힘이 연대가 드러나고 그러면서 생명력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이 억압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화자는 드러나지 않죠. 뭐 나가 있거나 우리가 있진 않아요. 시적 대상은 누룩입니다. 누룩에 대해서 쓰고 있죠. 상황, 누룩이 발효되어 술이 빚어진다 이런 상황인데 이걸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독재 정권의 부정적 현실이다. 민중이 억압받는 현실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서 및 태도를 보면 민중의 공동체 의식, 민주화에 대한 열망, 민중의 희생정신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정서가 드러나진 않아요. 이 시가 주정적인 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서가 주가 되는 시는 아니고 내용, 어떤 지식 이런 게 주가 되는 시죠.
이런 걸 주짓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건 몰라도 돼요. 특징 영탄법과 격정적 어조가 사용되다. 이 격정적 어조는요 사실 그렇게 안 읽으면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사람이 이걸 격정적으로 읽고 있다는 거예요. 누룩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뭐 이렇게 읽고 있다는 거예요. 격정적으로. 이게 지금 민중의 힘 이런 거에 막 가슴이 북받쳐서 이걸 읽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거든요. 여러분 민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억압을 받아요. 근데 그 억압이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고 한스러운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억울한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러냐 뭐 이런 억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중들이 똘똘 뭉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이런 뭐랄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가슴이 울퉁불퉁하고 막 주체 못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아실라나요? 그러니까 막 고통을 막 받고 있는데 이런 거죠. 니들이 나를 짓밟아봐라. 내가 짓밟히는지. 결국은 우리가 이겨낼 것이다. 뭐 이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람이 이런 격정적 어조를 부르짖게 되거든요. 그래서 격정적으로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거의 울면서 이야기하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격정적 어조로 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누룩을 의인화하여 주제를 형상화. 이건 아시겠죠? 역설법 사용되었고요. 감각적 이미지, 촉각적, 청각적, 후각적이 사용되었다. 후각은 여기 냄새가 있었고 청각은 그 뿌글뿌글 소리 있죠? 뿌글뿌글 소리 어딨냐? 뭐 이거 우는 울음, 그죠? 누룩이 발효되는 소리가 있었죠. 이게 청각적 이미지고 그 다음에 촉각적 이미지는 이거예요. 더운 이런 걸 이제 촉각적 이미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합시다.